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 조사 하루 만입니다. 한 총재는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22일에 열립니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부를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결제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 핵심 정보까지 탈취당한 사람이 28만 명이나 됩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KT와의 더블 헤더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4연승을 달린 LG의 정규 시즌 1위를 확정짓는 매직 넘버를 6으로 줄였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조사 하루 만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독생녀란 취지의 통일교 교리를 설파했는데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 적용한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공금으로 구입한 명품을 전달한 것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 밖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 총재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독생녀라는 취지의 통일교 교리를 설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전달된 명품에 대해선 샤넬백 자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고 권 의원에게 준 돈은 세뱃돈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 변호인단으로 합류했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한 총재는 최대 10억에 이르는 성공보수를 교회 자금으로 낼 계획이었다고 했는데 변호사비는 한 총재 개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특검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내부 실세인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치권 로비를 주도해온 인물로 꼽힙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2일 낮에 열립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가로막히자 당원 명부의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확보한 명부를 통일교 교인 명부와 대조한 결과 동일한 약 11만 명의 이름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김건희 특검팀. 한 달 만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당원들에 막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번번이 막힌 특검은 이번에는 당원 명부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의원들에게 소집령을 내려 집행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간 업체까지 이렇게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특히 특검이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한 시점도 공교롭다며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사태 촉구로 여론이 악화되자 또다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특검은 국민의힘과 압수수색 범위를 놓고 협의한 끝에 당원 명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과 50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통된 약 11만 명의 명단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중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를 제외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 모두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지 않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면 복권 대상에도 들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모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이 직위원 재판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각각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을 하고 또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각 특검 사건을 맡을 전담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3개씩 설치해 총 6개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각 재판부당 판사 3명씩 모두 18명, 영장 전담 법관 판사 3명도 추가로 두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은 빠졌습니다.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률안을 제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권 분립에 위반이 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법관 추천을 하는데 국회는 이번에 배제시켰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이나 감형, 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이 없어지더라도 전담 재판부를 두는 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아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전체 고객의 3분의 1, 297만 명이나 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고 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도 28만 명이나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규모보다 20배나 많은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주민번호, 가상 결제 코드 등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297만 명. 당초 수만 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유출 데이터 규모도 이달 초 신고한 1.7GB의 100배가 넘는 200GB에 이릅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규모보다도 20배 정도 많은 겁니다. 특히 그중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카드 정보를 페이 결제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등록한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2자리, 유효기간, 심지어 CBC까지 유출됐습니다. 일부 단말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인 일부 키인 방식, 키인 거래의 경우에는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 330만 개 가맹점 가운데 약 3만 8천 개에서 키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카드 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해외 결제 거래, 해외 결제가 한 번도 없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모두 지금 승인 차단시켰습니다. 한 번도 키인 결제가 없었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금 차단시켜놓았습니다. 부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에 대해선 카드를 재발급할 때 내년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부정거래가 생길 경우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겐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롯데카드 대표는 자신의 사임을 포함한 인적 쇄신과 보안 조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한 근본적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유출 규모, 롯데카드가 처음 신고한 것보다 100배나 됩니다. 해킹 사실을 보름이나 몰랐던 데다 알고 나서도 늑장 대응을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해커가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건 지난달 10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서버에 악성 코드를 씹은 뒤 14일엔 일부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해킹 피해 사실을 파악한 건 이로부터 보름 가까이 지난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뒤늦게 해킹 사실을 인지한 데 대해 롯데카드 측은 해킹 공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커가 그 플럭시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발생되어지는 통상적인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과 구분을 거의 못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지만 후속 조치마저 늑장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의 신고한 시점은 이달 1일. 해킹 사고를 알아차린 지 엿새나 지난 시점입니다. 9월 1일 당사는 금융당국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고 실제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당초 발표한 1.7GB의 100배가 넘는 200GB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던 이달 초 설명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두 번째 200GB를 가져간 행위는 SFTP 방식을 통해서 가져갔는데요. 외부로 유출된 파일은 중복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제거하게 되면 총 2,708개의 파일로 확인되었고요.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그간 MBK가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보보호 투자에는 소홀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의 보안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중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과징금이 최대 8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731 부대를 다룬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7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 731 만주사변이 벌어진 9월 18일 9시 18분에 개봉했습니다. 일본군의 생체 실험을 낱낱이 고발하는 작품으로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매출 3억 위안, 약 586억 원을 돌파하고 관객 수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화는 미국에서도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난징 대학살을 다룬 난징 사진관이란 영화가 흥행한 데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 교민들에게 휴교령을 내릴 정도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난징 사진관을 상영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メディアで戦争問題、広島、長崎、東京大空襲とね、いろいろやってきましたけど、ほとんど加害、自分たちが中国で、アジアで行ったね。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가 느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인형 뽑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학교 앞에 뽑기 가게에 중독된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게 근처에서 어른들에게 돈을 요구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하는 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인형 뽑기 가게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리를 잡고 능숙하게 카드를 넣습니다. 실패 또 실패. 10분 사이에 4번이나 결제를 했습니다. 매일 와요 혹시? 저는 자주 와요. 중독성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중독이에요. 돈을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 구조일까? 방금 게임이 끝났습니다. 제가 10,000원을 결제해서 2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뽑은 건 이 작은 인형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상 10,000원을 주고 이 인형을 산 셈인데요. 지금 10,000원을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3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0원에 2게임인데 10,000원을 내면 23게임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친구는 얼마 했어요? 10,000원이요. 이런 탓에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윤모 씨는 얼마 전 아이가 2주 사이에 20만 원 넘게 쓴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 그 체크카드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더 소름이 끼쳤어요. 초단위, 분단위로 결제된 내역들이 너무 빼곡했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냥 용돈을 소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심각한 중독의 형태를 보이는구나.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하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학생들이 인형 뽑기 가게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도를 바란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커지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안내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때때로만 성공해 반복을 유도하고 요령이 있다는 착각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학교 인근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고 이용 횟수에 제한이 없어 아이들이 중독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KT와의 연이은 2경기에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해 4연승을 달렸습니다. 2위 한화와의 간격을 3경기 차로 벌린 LG. 이제 6승만 보태면 정규리그 우승 확정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LG가 수원에서 열린 KT와 더블헤더에서 1차전 6대2, 2차전 14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는 에이스 요니치리노스가 6이닝 2실점 호투로 시즌 13승째를 올렸고 박혜민이 4타수 4안타로 공격을 이끌며 4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2차전에서는 안타 18개로 KT를 몰아붙였습니다. 이외 오지환과 박동원의 연속 안타에 이어 박혜민과 신민재의 적시타가 터지며 4점을 선취했고 4회에도 3점을 보태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LG 신민재는 프로 데뷔 후 첫 5타점을 터뜨리며 득점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경기 다 이기게 돼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타석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일단 무조건 직구에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고 있고요. 4연승을 달린 LG는 2위 한화와의 간격을 3경기 차로 벌리며 매직 넘버를 6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KT는 더블헤더를 모두 내주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5위로 내려앉은 KT는 6위 롯데에 반경기 차로 쫓기게 됐습니다. 광주에선 한화가 8회 3점을 따내며 홈팀 기아에 4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80승 고지를 밟은 한화는 남은 경기와 관계없이 최소 2위를 확보해 1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창원에선 삼성이 홈런 선두 디아즈의 48호 홈런을 앞세워 NC를 9대5로 제압했습니다. 잠실에선 두산이 홍성우의 끝내기 안타에 힘입어 키움을 3대2로 꺾고 7연패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까지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경상권, 강원도가 10에서 60mm, 충청권과 전라권이 2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 사이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